안녕하십니까.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김상민 교수와 한성 대표가 짚어보는 치열한 북미 대결전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국가주권 회복과 민족 자주 실현의 길이라는 그것이 반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네, 저는 평화연맹시민회의 한성 대표입니다. 자, 그럼 그 PPT를 보면서 자료를 지금 7월, 8월 들어서 한반도 정세, 그다음에 북미 간의 정세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들 엄청난 내용들이어서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족 자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로 짚어져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오른쪽 사진이 지난 102차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에서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요. 자, 양쪽에 태극기를 비너처럼 꼽은 저 여성분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거든요. 한 40, 50대로 보였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저 들고 있는 구호가 한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이게 지금 6, 7, 8월 달에 조성되어 있는, 그럼 뭐냐면 8월 19일 날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 대규모 진행이 되잖아요. 바로 이걸 관통하는 그냥 국민들의 요구가 적혀 있다고 보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군사동맹을 반대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주권에 대한 문제, 민족 자주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대남 적대 전략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약간 지금 혼란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이전에도 해봤었는데, 이건 갈수록 정세가 긴장할 때마다 북한이 대남 적대 전략을 수립한 그런 배경과 의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남 적대라는 건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기하고 이제는 별개의 국가로서 적대 국가로 남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번 이제 올해 1월 달인가? 언제 올해부터 천밀한 것이고. 예, 작년 전원회의에서 작년 말에 결정을 했고 이어서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통에서 쐐기를 박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북미 간의 정세를 제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게 바로 8차 당대회 때 나온 거거든요. 이걸 이제 그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이 이때 그러니까 21년 1월 달에 그 8차 당대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력으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핵무력 강화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 공동 투쟁. 현재 세계적으로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제 공동 투쟁은 흔히 네 군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가자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전, 그다음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미 간의 갈등,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의 중심인 한반도에서의 세계적 범위에서의 그 북미 대결전, 이 네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네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반제 공동 투쟁에 의해서 미국의 패권 몰락의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자, 북한은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을 세우는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내놓거든요. 전쟁 주성론이 하나고, 그러니까 반제 평화 전략이죠. 이거는 전쟁 주성론. 두 번째는 한국을 평정하겠다라고 한국 평정론.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하는데 내용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1년 10월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의 적은 뭐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바로 전쟁 그 자체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전쟁 주성론인데, 이른바 반제 평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그러한 한반도 지배 전략을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정반대로 한국 평정론인데 무력적 방식인 거잖아요.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거는 지난 7차 당대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전 미국을 의식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과 올 초에 대남 노선 방향을 전환해서 적대 두 국가 간의 규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전쟁이 나게 된다 한다면 한국을 점령, 수복, 편입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무력적 방식으로 비편할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한국 평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대남 적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전쟁 주정론이라는 평화적 방식과 한국 평정론이라고 하는 비평화적 방식 이 두 개로 대미 제약 굴복 전략을 완성을 한 셈이죠. 근데 8차 당대 이 얘기가 있어요. 여전히 강대강 선대성 원칙에서 미국을 대하겠다. 미국이 강해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미국이 선으로 나오면 우리도 선이 나오게. 그러니까 양 투트랙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북한이 자주 쓰는 말이 대결에는 대결로, 대화에는 대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트럼프가 재선 성공한다고 한다면 대화 어떤 기류가 흐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그 김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대남 적대 전략을 수립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을 제약 굴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에 대한 국가 발전 전략을 북한에서는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8차 당대에서도 그랬었고 특히 21년 4월 27일 날 청년단체 편지를 보내서 이후에 15년 안팎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사회주의 강국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정치 강국이고 군사 강국, 사상 강국인데 하나만 남았죠. 경제 강국이다. 그래서 경제 강국을 달성을 하게 되면 사회주의 강국이 건설되는데 그것이 2035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한 2년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그 국가 발전 전략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그 대미 제약 굴복 전략을 완성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대북 적대 전략을 수립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미국의 모든 것은 미국은 우리를 제1의 적대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대의 주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대의 주적. 그래서 모든 것을 미국에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미 제약 굴복 전략 완성도 미국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국 통일 운동이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민족의 자주성을 전 민족적 범죄에 실현하는 민족 자주화 운동인 거잖아요. 근데 조국 통일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조국 통일 운동을 폐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뭘 집어넣느냐? 바로 반미 운동, 반제 자주 운동을 반미 반제 운동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전략을 전환시킨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남 적대 전략을 수립한 것은 바로 그러니까 민족운동, 그러니까 민족 자주 실현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보는 이유가 좀 이제 듣는 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전반 정세에 관통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미국이 패권 몰락 속도를 늦추려고 엄청난 발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 가자 전,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 북미 대결전에서 꽤 패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 몰락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조치가 뭐냐 한미동맹 강화란 말이에요. 한미동맹 강화. 완전 우리 주권이 날아갔잖아요. 어제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 나오듯이 완전히 종속. 주권을 갖다 잃을 것도 없었던 거 다 뺏긴 상태인데 특별히 강할 게 뭐 있어. 아니 이제 한미 일이라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제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전략이죠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미 동맹 강화 이전 한미 동맹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질과 수준이. 그래서 작년 4월 26일 날 그 유명한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되잖아요. 워싱턴.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을 일반적인 동맹에서 핵동맹으로 격상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핵동맹으로 격상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한미 핵협그룹 NCG를 출범을 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미국의 핵과 한국의 그 재래식 전력을 합한 건데 그래서 이번 7월 1일 날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김태호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 일체형 한미 동맹을 얘기하거든요. 일체형 확장 억제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핵에다가 한국의 재래시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김상민 교수도 자주 강조하듯이 미국이 약속한 핵은 그냥 어음이죠. 어음. 그죠? 그렇죠. 어음이죠. 완전 어음이고 이거 언제든 얘들 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재래식을 미국의 그 전력에다가 플러스를 시킨 건데 플러스를 시킨 이유는 무슨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라 나토에까지 끌어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한국을. 그게 지금 미국이 예. 재래식 무기를 생산할 능력도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보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나 가나전 기타 전장에서 예. 핵을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올 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나가서 총알바지까지 하라. 뭐 그런 이제 중심에 서서 그런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의 돌격대가 되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돌격대가 되라고 하면서 이번 10월 달에요. 우리나라도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답니다. 그때 국민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전략사령부가 있잖아요. 인태에. 여기가 그대로 복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똘마니가 되는 예. 그러니까 똘마니 정도 너무 심하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 게 이전과는 질거순이 다른 것이 미국에 더 종속시키는 군사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건데, 자, 두 번째요. 이거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일 동맹 강화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해가고 있어요. 수준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일본 자위대가 그 연합훈련을, 자위대는 엄밀히 하면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위대가 18년간 그 훈련수가 18배 늘었는데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어떤 그러한 용인에 의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졌죠. 4월 10일 날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미일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승인을 해준 거죠. 자위대 사령부. 원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바로 7월 28일 날 이날이 그 엄청난 날인데 7월 28일 날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를, 그러니까 지금 주일 미군은 그 인태 사령부에 속해 있어요. 주일 미군은. 근데 일본에다가 사령부를 마치 우리 그 한미사령부처럼 한미연합수처럼 그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7월 28일 날. 이에 대해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일 미군이 1950년 생긴 이래로 최고의 사변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 그 사령까지 해서 완전히 미일 동맹을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건 뭐냐면 미일 동맹 강화가 뭐냐면 일본의 왜 군국주의 그 부활을 그대로 들어주면서 바로 일본의 모든 재래식 전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전부 다 미국의 패권 몰락 속도를 늦춰오는 발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가 있냐면 핵심은 바로 엊그제 우리 많이 다뤘던 한미일 군사동맹이란 말이에요. 한미일 군사동맹. 그러니까 이게 비준이나 조약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을 지금 지금 행정부에서 그냥 단독으로 그냥 뭐 MOU 형식 또는 뭐 메모랜덤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급하죠. 그게 급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그 콜비 전략처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알바키 차원에서 빨리 그렇죠. 알바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리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엔사에 지금 일본을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에서 유엔사가 정전 협정에서 의해서 전쟁이 났을 경우 일본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엔군이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보로 다시 한번 제2의 임진왜란처럼 침략 전쟁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엊그제 독일이 18번째 가입을 했고 근데 일본이 유엔사에 가입하기 이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짚어볼게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본격화된 것은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작년에 8월달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란 말이 이때부터 출발을 해서 그 푸덤 엣지 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을 지난 6월 말에 했었잖아요. 4일 동안.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한국 언론이 별로 안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고. 이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는 건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의 범주를 한반도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대를 넘어서까지라고 하는 걸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토 회로까지 범주를 확장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 군사 전문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상호 운용성 한미일 간에. 그러면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은 엄청 높잖아요. 미일 간의 상호 운용성도 엄청 높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 바로 한일 상호 운용성을 높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결국은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런 군사협력의 수준을 사실상 동맹수를 높이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 지금 자주통일운동 진영에서 이번 8월 달에 엄청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뭐 통일선봉대도 가고 집회도 뭐 3만 명 모이는 집회도 하고 해서 규탄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7월 28일이 신원시가 국방장관은 15년 만에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군사주권에서 통째로 넘기는 사실 이거 한미일 제2의 한일합방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런데 바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서 이후에 도모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일 지소미아가 보건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한일 악사라고 한일 군수협정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가장 먼저 지적한 정치인이 누구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었어요. 지난 2월 달에 막 강제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그냥 졸소 처리하는 걸 보면서 최근에 사도광산 문제까지 다 졸소 처리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일 악사, 한일 군수 지원 협정으로 가기 위한 그 디딤돌을 만드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찝었죠. 그래서 한일 지소미아 플러스 한일 악사가 되게 되면은 그냥 한일 군사동맹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저 띄운 거. 그래서 김태와 윤석열이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오다를 받아서. 근데 조용필의 꿈이라고 해서 저게 뭔지 아세요? 조용필의 꿈? 뭐냐면 자, 이 모든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 모든 것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불러만 다오. 세계 어디든 간다.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뭐 언론들이나 지금 여당이나 이제 다 할 것 없이 지금 뭐 김태효라든지 이런 이 신원식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이제 부르기를 친일이 아니라 그냥 뭐 아니, 본태적으로 일본이고 일본 밀정들이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정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쿠데타도 아니고 그냥 뭐 갑자기 뭐 그냥 뭐 사기 치듯이 그냥 일본에 지금 뭐 제2의 한일 합방을 지금 준비하는 듯한 그렇죠. 이런 하고 있는 거지. 저번에 조국 대표가 어저께인가 그 얘기하더라고. 지금 뭐 10번째 조선 총독 분야. 그렇지.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자, 우리 한국 군대를 불러만 다오. 세계 어디든 간다 하는 거고 자유대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옛날에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 나왔을 때 뭐 그런 우리 때 나왔을 때 막 유명했을 때. 예. 그래서 그 거의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동맹, 그다음 미일 동맹, 한일 군사 동맹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 역사는 멋있어요. 쫙 해내죠. 아니, 지금 급해되니까 지금 이제 임기 바이든 트럼프 말기에 어차피 트럼프는 뭐 지금 잘 모르겠고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막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이든 밑에 있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미 패권의 돌격대가 나는 되겠다. 윤석열이가. 그 다음에 자유대여 빨리 부산항을 통해서 한반도를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윤석열이가 지금 북한은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남한을 갖다 편입하겠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통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북한에다가 자유주의를 뭐랄까 자유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요? 삐라? 대북 확성기 어쨌든 그게 이제 주요한 통일의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 알려달라고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우원식 의장하고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통일 독트린이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지금 어제 독립 기념일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지금 어제 모든 논평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근거 있는 얘기냐 이거에 다들 이제 비웃는 상황에서 어제 말도 안 되는 통일을 하겠다고 지금. 아 근데 왜 이걸 띄워갖고 나를 웃기고 얘기 아니 못해.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지금 어제 실컷 웃었으면 되는데 오늘까지 웃어야 됩니까? 한미일에 이 중요한 이 한미일 동맹이 되고 뭐가 됐건 다 좋은데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신다 이거지. 지금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것들이란 말을 쓰고 싶지가 않고요. 김상민 교수 그리고 옆에 이제 양건모 대표까지 해서 윤석열 포함해서 서울대 것들은 다 이 모양 이 모양 인꼴이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빼도 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반미 반대가 살 길이고 반미 반대가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의 정세 근본적 전환을 했고 우리 남쪽에서도 전략의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뭐니 해도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반미 반대 첫 번째 뭐냐면 전쟁통에 7월 14일 날 우리 이승만 각하께서 우리 작전권을 장군님 가져가십시오 드렸잖아요. 뭐 달라고 했으니까 좋겠죠. 그러고 나서 전자권 전화 일지가 쭉 있는데 여기서 잠깐 노태우를 좀 칭찬을 할게요. 노태우가 전자권 전화 추진을 하면서 너무 멋있는 말 한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솔직히 DJ나 노무현이나 문재인보다 나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보면은 전두환이가 훨씬 나 보인다니까 요새. 그건 누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참. 근데 여튼 전자권을 국군 작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작전권 되찾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주권을 위해서. 국가 주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어차피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콜비 얘기가 맞죠. 핵무장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어음이라니까요 핵무장. 어음단 말이야. 그리고 북한이 뭐 몇십 년 동안 한 거를 하라 그래서 뭐 바로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작전권 찾아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미군의 영원히 주둔을 이렇게 합법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법령이잖아요. 이걸 빨리 깨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 문재인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청원을 일부 시민단체가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만일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정권을 찾으면 이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 청원을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원을 김두사하고 나하고 저 양금원 대표님 세 사람이 앞장을 서서 평화연방 시민의 이름이든 아니면 정의연대 이름이든지. 그다음에 이제 급한 게 지금 국가법을 빨리 폐지해야 돼. 그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국가를 주권을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 주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통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합의 조합 해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도 청원해야 되고 할 게 많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주권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간단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까지 그러니까 남북 간의 북미 간의 평화 구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과 북이 적대적 교전국가 된 조건에서 그럼 평화협정 운동을 어떻게 볼 거냐. 실제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은 북한이 미국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제약 굴복하는 하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북미가 주동이 돼서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후에 우리 민족 자주 실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국가 주권을 실현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평화협정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정인도 한때 얘기했었죠. 평화협정 체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 주한미군이 있는 평화협정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 평화협정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화운동은 전쟁 반대, 전쟁 훈련 반대와 평화협정 체결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다른 거 없죠. 진짜 다른 게 없어. 바로 미국 한반도 지배 전략을 제압을 하고 남과 북의 민족 자유를 실현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지난 1945년 9월 8일 날 짠하고 들어왔던 주한미군 바로 그날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청와대 지금 그때는 경무대였었죠. 거기에 그 성조기래 일장기를 내리고 저렇게 성지를 올리는 걸 통해서 3년간 군정을 하고 이승만 세워내는 그러니까 이제 이 8월 15일이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일본기가 내려온 거는 저기 보면 9월 8일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8월 15일은 그냥 그 뭐냐면은 일본 황제가 그냥 내가 이번에 좀 미안하다 잘못됐다라고 그냥 조서를 발표한 날이야. 실제로 일제기가 내려온 날은 9월 8일이니까 난 8.15가 잘못했다고 봐. 8.15를 기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실제로 8월 16일 바로 저 때까지 치안을 유지했던 거는 미군이었단 말이야. 아니 일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나는 광복절이라는 것도 날짜를 난 바꿔야 된다고 봐. 실제로 우리가 들어왔던 그 일본이 들어왔던. 근데 날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무슨 광복절입니까? 아니 무슨 광복을 해? 빚을 찾아야지 광복이지. 아니 광복절을 좀 밀어나고 광복절만 쓰지 말고 그냥 저기 일본의 일본 왕 천황의 그 항복은 아니고 저기 항복을 갖다 의사를 밝힌 그냥 기념일 정도로 해놓고 광복은 우리가 주권을 찾은 날 그때 광복절을 하자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대전적으로 벌여 나가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제압하는 것이고 민족 자주를 실현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단 체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미군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주둔한 지 79년인데 역사상 이 한반도에 미군처럼 이렇게 주둔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군도 청일전쟁이니 뭐 그때 들어오기는 했었지만은 주둔을 했던 거는 일제 36년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기간이 79년이나 되는 역사적인 우리 그 옛날 뭐 고구려 시대가 됐건 당나라가 됐건 뭐 수양제가 됐건 뭐 어떤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주둔한 기간이 79년이 되는 거는 지금 미군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고요? 어떡하면 우리가 지금 말이 되냐고. 그래서 미군이 쳤었을 때가 광복절로 해야 된다고. 야, 오늘 또 기가 막힌 어록이 나오네. 미군 철수 그날 우리는 광복절로 부르리라. 밑에 뭐야? 뭐죠? 김상 뭐죠? 앞에 뭐죠? 평화연방 시민회의. 김상민. 와, 어록이네요. 이거 저 써먹을 겁니다. 한성이라는 말을 바꿔서 주한미군이 물러가는 날 그때야말로 진정한 광복절이다. 그럼 우리 광복절을 향해서 달려볼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광복절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제 급변하는 이 정세마다 이제 저희 한성 대표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정세를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뭐 마지막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뭐 알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도 지금 굉장히 뭐 전략적으로 지금 뭐 급변하고 있고 거의 종전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러시아 영토 갔다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지금 빨리 정정 협정을 위해서 네. 자기네들이 이제 알박기 하겠다는 거고 뭐 그런 의지가 이제 보이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벌일 정도의 그 정도의 역량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서에서 그것도 이제 뭐 쇼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동에서 이란과의 그 미국과의 대결이 마치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어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그 이란 대통령이 만났지만 가자 하마스 대통령 지도자가 만났지만은 불가피하게 이제 이 중동에서의 이 대결은 불가피하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진행 중인 열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는 판세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거의 이긴 것이 확실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과거에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게 확실히 된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안 계십니다만은 멀리 가 있습니다만은 양건모 대표님은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저한테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빅데이터로 그러니까 양건모 대표님이 모른다는 거죠? 네, 저는 빅데이터로 없으니까 우리 좀 옛날에 이제 빅데이터로 봤을 때 트럼프나 아니면 이런 쪽에 또 여론조사로 봤을 때 트럼프가 한 4% 정도 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 해리스가 왜 그러냐면 지금 군사나 북한체라든지 미국의 주요 언론 우리나라로 치면 조동종, 조동종은 그렇죠. 완전히 지금 그 광분해 갖고 지금 해리스를 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좋은데요. 기득권 우리 한반도에서의 그 조중동의 기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모든 뉴스를 그냥 뭐 도배를 해 해리스로. 그리고 여론조사도 우리하고 똑같아. 조작하는 게 똑같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작을 해도 한 2%밖에 못 이겨. 1%에서 2%. 그런데 4% 차까지 날 수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계속 4%가 트럼프가 불리하면 이기는 거다. 그렇죠. 저는 지금 하는 얘기가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나는 믿습니다. 옛날부터 과거부터 저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여론조사 이번에 알다시피 그 국회 선거에서 그 출구조사하고 내 발표하고 거의 100% 일치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믿는 것도 우리 한국에 가장 썩어빠진 그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전공하셨잖아요. 전자공학 아니에요, 난 컴퓨터. 컴퓨터공학.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위기의 이 군산 복합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놈들이 이 한반도에서의 이 대결 구도 또는 분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한 한미일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반드시 폐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날 그날 우리가 광복절로 새로 기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멋있게 한마디 할까요? 제가 막 딱 끝나면은 박수를 쳐 주십시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의 날 바로 광복절로 부를 것이다. 자, 이것으로 오늘 치열한 북미 대결전의 결말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나눴습니다. 저는 열린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저는 평화마을 시민의 한성이었습니다.